1999, 2000 네. 두 개.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가 사실은 이제 완성도로 보면 힙합도 그렇죠. 그렇고 뭐 네. 펑크도 그렇고 이렇게 막 고차원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렇죠. 에너지만큼은 비교가 안 맞아요. 됐던 것 네, 같아요. 네. 비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시절과 네. 검은 저 가리온 1집 사이에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1집을 2004년에 내게 되니까 2000 방금 말씀하신 뭐 마스터 플랜이 98년부터 클럽이 운영이 돼서 네. 2002년, 2001년 그렇죠. 그쯤에 이제 문을 닫죠. 네. 레이블로 넘어가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러니까 대충 한 뭐 5, 6년 정도의 이제 기간을 놓고 본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PC통신 제가 아까 그나마 저의 추억 속에 있는 씬이라고 느꼈던 그 시절에서 얻은 에너지로 무대에 올라갔고 팀을 만들고 공연 활동을 매주 하면서 저희는 일종의 뭔가 참 보기 예쁜 그림처럼 만들어져 갔던 거죠. 매니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예, 매니아인데 단순한 리스너가 어찌 보면 씬 안에서 씬과 함께 성장해서 뮤지션이라고 불릴 만한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는 거라는 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2000년대에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도 초 앨범이 나오면서 컴필이 나오면서 대중적으로도 좀 알려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석 같은 랩스타도 나오기 시작하고 최초의 랩스타. 맞아요. 최초의 랩스타죠. 랩스타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울스케이프 같은 그런 또 작가주의적인 음악을 하는 친구도 나오면서 이제 힙합의 어떤 다양성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이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뭐 1차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약간 좀 마음이 아픈 순간이 이제 마스터 플랜이 문을 닫아버린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MP가 문을 닫고 레이블로 넘어간 건 또 마스터 플랜 입장에서는 더 성장을 그렇죠. 하는 발전의 방향이 당연히 맞겠죠. 근데 이제 저는 또는 저희 당시에 그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도 무대도 같이 유지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가 뭐 요즘도 가끔 뭐 표현할 때도 있지만 저희 스스로를 약간 실향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고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태어난 팀이니까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 태어난 무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무대에서 거의 매주 공연하던 이런 게 어느 순간 이제 없어져 버리고 저희는 조금 방황을 했죠. 더 이상 이제 매주 할 수 있는 무대도 없었고 또 저희가 주로 공연했던 홍대 신촌 이 지역이 당시에 이제 점점 이제 이 소비 지역으로서의 가속이 붙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클럽들이 생겼죠. 네, 힙합 클럽들이. 힙합 클럽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제 기억으로는 미국, 그러니까 뭐 서구권에서 하는 그런 뭐 하우스 파티 식의 문화들이 뭐 막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랬죠. 당시에 없었어요. 없던 것들이 이제 그런 컨셉을 또 클럽을 대관해서 하는 형태의 뭐 아프로킹 같은 파티들이 생기면서 맞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런 파티 문화들이 또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냥 래퍼들 공연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래퍼 공연들은 이제 약간 사이드가 빠지고 이제 DJ들이 더 중심에 나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더 이제 주인공이 되는 네. 그런 파티 문화로 가게 되니까 그쯤부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뭐 가리온의 공연이 어디 섭외된다 그러면 파티 무대에 잠깐 새벽에 잠깐 나와서 근데 이제 사조 출연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 잠깐 순간에 이제 하이라이트 때 더 이제 뭔가 기분 좋게 해주는 네. 역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제 결은 잘 안 맞죠. 저희가 좀 어두운 음악을 하던 팀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홍대는 또는 신촌이나 그때 당시에 댄스 문화는 또 부비부비가 이제 떠오를 때라서 진짜 안 어울린다. 네. 가리온과 부비부비. 예. 저희 음악에서 부비부비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비부비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안 맞으니까 저희도 안 맞고 부비부비 하시는 분도 안 맞고 서로 불편한 거죠. 서로 그러니까. 불편. 아니 왜 음악이 있다. 야, 어디서 보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리듬이 안 맞는데 박자가 안 맞는데 예, 사운드도 안 맞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시기들이 오면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MC로서 원래 저희가 앨범이 적은 이유가 저희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음반 작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뭔가 공연 활동을 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반대였죠. 그냥 반대였어요. 쭉 그냥 공연 활동 하던 팀이 어느 순간 이 공연곡들 중에 뭔가 이렇게 추려서 그걸 뭔가 레코딩을 해볼까라는 표현 좀 그렇고 뭐 뭔가 이제 어떤 그런 게 좀 익었다 할 때 그런 게 나오는 게 오히려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느낌으로는 그게 정말 음반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곡이 덜 익은 곡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딱 넣는 거- 잊혀지기 좋은 마인드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에 최적화된.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아니 옛날 재즈 뮤지션 마인드잖아요. 맞아요. 네. 어차피 내가 매일 공연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음반이 뭔 소용이야. 그렇죠. 그거 그거였어요. 그거 네. 내가 네. 못하는 테이크일 네. 수도 있는 네.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레전드 음악들이 다 잊혀지고 그치. 거기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재즈는 네, 네. 제일 열악한 버전이 지금 우리가 음원 사이트에서 듣는 거라고. 네, 그 말씀인데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음반 자체도 뭐 사실은 음반이 왜 중요해였어요. 그냥 그렇구나. 뭐 공연을 완벽하고 정말 완성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결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완성도를 완성도 있는 추구하는 퍼포먼스를 건데. 만드는 게 중요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시대도 바뀌고 또 저희 상황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대였는데 그 무대가 없어지니까 그럼 음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음반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슬슬 소위 명반급의 음반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때라.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힙합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레코딩 아티스트로서 나의 위상을 좀 이제 물론 이제 주석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거기도 이제 무대가 그렇죠. 많았고 근데 이제 슬슬 뭐 P타입의 헤비 그렇죠. 베이스, 버벌진트 버벌진트의 뭐 나오고 있고. 마스터 네. 그 이제 EP 그것도 네. 나오고 라임 네. 모던 네, 모던 라임 모던 라임 EP.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제가 그때 했던 거는 나한테는 가리온이 오리지널인데 가리온은 이 레코드 바닥에서는 후발주자가 그렇죠. 됐어.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제가 지금 아직도 그 반응이 기억이 나는 게 잘한다. 근데 이 앨범이 지금의 가장 그렇죠. 첨단의 앨범인가? 아니. 그렇죠. 실제 다 그런 반응이었죠. 2004년에 근데 가리오는 늘 그런 식인 네,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2004년에 1집이 나왔는데 네. 그때 들어갔던 곡들의 대부분이 98년 혹은 99년에 그랬죠. 만들어진 맞아요. 곡이었고 네. 수년간 무대에서 랩을 하다가 실제로 녹음도 되게 빨리 해놓고 나중에 나온 곡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믹싱 끝나가지고 나온 거니까 실제 되게 옛날 곡인 게 맞았죠. 네. 아.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2004년의 랩은 아니죠, 당연히.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90년대 말 랩이 네. 2004년에 음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욕도 많이 먹었었죠. 실제로 지금도 본인이 네. 1집 앨범의 본인 랩에 대해서는 네. 많이 미숙하고 미숙한 미완성이라는 걸 항상 정도가 나도 마찬가지. 바보 수준이에요. 바보 수준. 1집의 나찰과 지금 3집의 나찰은 이건 완전 다른 래퍼입니다. 이거 딴 사람이에요. 네, 딴 사람이에요, 진짜. 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좀 이렇게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노래 자체도 보면은 아주 정말 거의 작심한 듯이 마치 우리가 옛날 에릭 벤 라킴의 음악이나 뭐 이런 프리모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 기법 자체도 완전히 네. 올드하고 거의 뭐 대놓고. 네. 네. 근데 당시에는 그냥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움직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예. 예. 음악 자체에 대한 네네네. 만족도는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팀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시절의 에너지를 그대로 실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끼리도 이제 가사를 수정을 할까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 했을 때도 아니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대로 가자라는 거에는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나온 거였죠. 네. 근데 이제 2집이 나왔을 때는 또 힙합이 이제 완전히 또 한 번 또 천지개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또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이제 멤버가 그렇죠. 바뀌고 바뀌었고 네. 그때는 또 그러면 부담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로듀서랑 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명으로 돌아왔는데 이전에 뭐 1집에서 원 프로듀서 시스템이니까 네. 어찌 보면은 사실은 좀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죠. 복잡할 이유가 없죠. 근데 빠지게 되고 저희도 한동안 뭐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뭐 음반이 됐건 공연 활동이 됐건 이런 걸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들을 좀 보내게 돼요. 그게 이제 2000년 뭐 3, 4, 5 그렇죠. 년쯤 하다가 이제 그래도 저희는 돌이켜 보면 그래도 참 운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 게 바로 또 저희에게 이 집을 제작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먼저 싱글을 작업하게 됐는데 사실 그 시기 때 나찰도 그렇고 저도 어찌 보면 조금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동생이랑 그때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3남이거든요. 네. 제가 장남인데 둘째는 그때 이제 취업을 했고 막내는 취준생이었고 네. 저는 래퍼인 거죠. 마지가. 심란하다. 진짜 심각하죠. 아, 진짜 어려운 마정이 제일 말도 못 하겠다 진짜. 제일 마정인데 둘째는 월급 받아서 반찬 사고 쌀 싸고 있고 막내는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데 저는 랩하고 왔어. 들어오니까 정말 네 요즘 뭐 하나? 랩합니다. 망나니죠, 망나니. 근데 이제 그렇게 셋이서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때 또 신촌에 살았는데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동생들 보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일집 나오고 나서 뭔가 좀 빵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니까 또 이제 상황 자체가 좀 저도 어찌 됐든 이제 형제들끼리 사는데 도움을 줘야 돼서 저는 이제 그때 일을 하게 돼요. 잠깐. 그 그래서 유명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차 유도원 일을 어.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주차. 아주 유명한 그래서 주차. 주차 유도원이 돼서 그만두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고 잡고 가지 마. 아유 저 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 주임까지 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사원으로 돼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때 소장님이 저 이렇게 잡으셨는데 훨씬 제가 안정적인 직업이었겠는데요. 그렇게 그건 맞는 말씀이죠. 네, 안정적이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나름 국내 업계에서 원투를 다투던 업체라 그래서 거기서 뭐 잘 이제 어떻게 뿌리를 내렸으면 아마 뭐 여기는 없겠죠 이 자리에는. 근데 어찌 됐건 힙합에 뿌리기 편한 그쪽 뿌리로 주차하게 뿌리기 편한. 네.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고 나찰은 또 그때 학교로 돌아갔어요 다시. 네. 그래서 여긴 또 체육교육학과 다니는 이제 선생님이 될 사람이 임용시험 네, 본다고 임용고시 준비를 하려고. 공부를 하는 척은 했었죠 당시에. 근데 그때가 임용고시 엄청 빡셀 텐데. 엄청났어요. 그렇지. 예. 저는 이제 세대라서 예, 아시죠? 알죠. 네. 네. 그때 이제 전 체육교육과였기 때문에 또 예체능은 더 빡셌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음악 때려쳐라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 공부할게요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2주도 안 돼서 포기한 것 같은데요. 공부는 내심 속마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집에 근데 아니구나. 예, 집에는 부모님한테는 여전히 공부하는 아들이었는데 밖에서는 그냥 혼자 딴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저희가 네. 헤어졌죠. 네. 무슨 연인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늘 붙어 있다가 누구랑 몇 번을 헤어지고 몇 번을 다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음악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이제 만남이- 파트너십이 없을 거라고 본 그렇죠. 거지. 거죠. 예. 저는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네. 뭐 주차 유도원이고 여기는 학생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 제작을 제안해 주신 분을 만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했는데 일단은 저 혼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돌아가신 이제 나찰의 아버님께서 아버지가. 또 학교는 졸업해라라는 또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로서도 선뜻 다시 제안하기가 좀 미안한 거죠. 갑작스럽게 야 이 집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생각한 거는 일단 당연히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되니까 가련 이 집 제작에 대한 제안도 있고 나는 다시 하고 싶은데 네. 너 생각은 어떠니?라는 걸 물어보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는 뭐 너무 다시 또 음악하기 힘들다 하면은 그러면 혼자서라도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나차랑 그 합정 쪽에서 만나서 이제 맥주 한잔 호프 한잔 하면서 이러저러 한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바로 가시죠. 바로 그냥. 쫙 먹고 네. 바로 가시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는 이제 나온 첫 곡이. 싱글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첫 싱글을 준비해서 이제 제가 그때 망원동 살 때인데 작업실로 이제 제 거 퍼스트 녹음하고 불렀더니만 와서 듣고는 이 친구가 다시 가요 집으로 녹음 안 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죠. 그냥 가더니 한 얼마 있다 왔지? 내가 준비 한 거의 한 달 한달 정도 뒤에 네. 온 거예요. 준비하러 갔구나. 네, 그러니까 메타 형의 뭐 무투예요 그게 사실. 그게 무트라는 예. 뭐 근데 그 변화는 내가 선택했던 메탈 밤에 하면서 딱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녹음을 해놨죠. 가녹음을 그 들려준 거죠. 좆됐는데 내 벌써 못 들려주겠다. 그래서 본인이 예. 뭘 가져왔는데 예. 제 걸 먼저 듣고 근데 이미 저는 가사를 썼어요. 예, 예, 예. 썼는데 네. 다시 오겠다. 알겠다. 그리고 한 달 동안 15개 20개 정도를 썼다가 더 이상 미루면은 이제 메타 형이 극대노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자라고 하면서 15개 20개 중에 뭘 할까 최종 버전 할까 해서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든 게 제일 처음 걸로 가야겠는데? 다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그날 했어야 되는 그 벌써 듣기를 거부한 자바 했더니 야 존나 멋있는데? 예, 그냥 저 바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런 또 재밌는 무투였죠. 네, 아, 그렇게 해서 네, 무투가 전설의- 나왔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무투가 이제 무장투쟁의 줄임으로 이제 맞아요. 쓴 거였고 뭐 그 몇 년이죠? 2005년쯤이죠. 그죠. 2004년 네네. 5년 그 2006년 사이.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딱 이제 일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2집 앨범을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자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물론 또 다음에 시간이 길게 걸렸지만 그 다음에 오래 나온 게 걸렸는데. 네. 그날 이후 이제 그날 이후 까지 또 나오고, 나오고 네, 네. 하면서 예. 근데 그 시기 때 참 돌아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맥시 싱글로 이제 했던 거죠. 일종의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싱글 개념 자체가 음. 그러니까 힙합에서 말하는 싱글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렇죠. 뭐 10인치 LP 때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힙합 싱글들은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트루멘탈랑 있고. 아카펠라가 따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DJ를 위해서 또는 뭐 그런 믹스테이프를 내는 MC들을 위해서 이제 다 그 힙합만의 형식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네. 장르에 없는. 근데 국내에도 힙합 싱글이 그런 폼을 정확하게 갖춰서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 앨범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주신 분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 폼을 제대로 적용시킨 앨범이었어요. 그랬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딱 트랙 있고 인스 있고 그다음에 아카펠라 아카펠라 있고. 있고. 아카펠라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반응이 이제 이미 그때도 사실은 그 시기 때 그런 힙합 싱글 그러니까 하다못해 CD를 옛날에 저희들 이제 음반 콜렉팅 할 때도 보면 싱글 CD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만 왜냐면 비사이드에 보면 진짜 어디서도 없는 맞아요. 희귀한 리믹스가 있다든가. 네,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싱글만 콜렉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힙합 싱글에 대한 그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잘 알았는데 이미 이제 저희가 무투 낼 때만 해도 아니 왜 아카펠라를 따로 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힙합을 듣는 분들도. 그래서 뭐 아카펠라를 하나 늘리려고 아니 내가 내지는 아니 이 사람들 비트 없는데 랩을 한다. 아 맞아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맞아 그런 반응을 근데 봤었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반응이 너무 참신했죠.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아카펠라라 어. 이 아카펠라 따로 뺀 거를 왜 이걸 별도의 트랙으로 예, 인식하지? 맞아.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런 싱글에 대한 힙합 싱글에 대한 이 폼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지금도 그때 그런데 알았어요. 네. 이렇게 문화가 좀 덜 늦게 그렇죠, 쫓아오다 네네네네. 보니까 그런 네. 거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익숙치가 않았던 거죠.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두 장의 그 싱글을 이제 맥스 싱글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을 준비를 들어간 거죠. 이 집은 한 그래도 2010년에 10년. 나오죠. 결론은 또 되게 또 늦게 6년이 나왔어요. 걸렸어요. 그래도 네. 6년하고 2010년이면은 쇼미가 이미 자리를 잡고 2000 바로 직전이죠. 그 직전이죠.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예, 쇼미가 예, 2012년부터니까 예, 예. 쇼미 탄생 이전이다. 맞아요. 바로 네.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직전이었고, 예. 물론 1집과 마찬가지로 뭐 반응은 대단히 이 집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또 굉장히 긴장했는데 긴장 사실 이 집은 아. 긴장도가 엄청 컸어요. 사실. 저는 심했죠. 이 집 지금 들어봐도 예. 그 되게 강박이 엄청 느껴져요. 맞아요. 음악 자체에서 느껴지는 예. 엄청 잘하려고 1집은 오히려 되게 없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집이 정말 저희한테는 힘들었죠. 녹음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진짜. 했고 맞아 정말 치열한 수정도 몇몇 곡은 아, 예를 들어서 뭐 영순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가사 쓴 것만 3개월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계속 수정 그리고 중간에 피처링이 뭐 바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뀌었을 때는 내가 이 텐션이면 아니겠는데 가지고 하고 정말 그러니까 치열하게 했어요. 이 집은 정말 많이 저희가 수정했고요. 이 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박이 정말 정확히 캐치하신 게 저희 그 이 집 수록곡 중에 생명수라는 곡이 있는데 그 생명수는 사실 래퍼수도 많이 손대고 엄청 이것저것 참 손질을 많이 받지만 후렴 때문에 되게 고생했어요. 후렴의 노래를 결국에 이제 제가 나찰과 이렇게 불러서 들어간 버전인데 원래 거기에 보컬이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는 오리지널 R&B 보컬 또는 뭐 그냥 일반 뭐 다른 장르의 보컬 분들까지 해서 몇 명이나 총 부르죠? 3명이었어요. 3명, 4명? 이 보컬이 3명이 정식 있었어요. 녹음을 다 했는데 다 날라가고 네. 결국 제가 부르고 되게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네. 근데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메타 형의 버전이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그 생명수라는 곡은 그 풋풋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딱 그쵸,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R&B 보컬 정말 멋지신 분들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좀 태색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전문 보컬은 아니지만 그냥 어색한 그런 게 오히려 그 곡의 컨셉에 맞아서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저희 뭐 영순이 같은 대표곡도 그렇고 그런 곡들도 뭐 당시에 JK가 원래 피처링하기로 했던 곡인데
JK의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곡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과정들도 저희한테는 정말 다 이제 이 어찌 보면 이 막 스트레스와 이걸 어떻게든 추억이 되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 집에는 그런 어떤 이겨내려고 하는 또는 그걸 막 극복해 내려고 하는 강박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앨범에. 그 영순이가 JK가 했다가 날려먹은 거 그거 아닌가요? 네, 날렸다기보다 네. 정확하게는 JK가 저한테는 들려줬어요. 저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녹음을 한 걸 전화기로 이렇게 했고 그거를 어찌됐건 일종의 뭐 데모 레코딩이라도 레코딩이 돼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JK가 잠수죠. 일종의 잠수를 타게 된 게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 이제 타샤가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조단이가 상황이죠. 나올 때라 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구나. 상황이고 아. 근데 그게 대중적으로 밝혀지긴 공개될 수 없던 시점이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가녹음을 해놓은 버전이라도 저희는 받기를 원했던 건데 아. 그게 녹음된 이제 하드가 일단 문제가 생겨서 날아간 거죠. 그게 이제 그 맥락은 생략되고 그렇죠. 트랙이 날아갔다라는 네, 것만 네, 지금 네, 이제 네. 어번 레전드처럼 맞습니다. 돌아다니고 네. 있는 네. 그랬군요. 네. 어쨌든 너겁샤이 또 잘.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명곡이 너겁샷이 나와버렸어요. 들어온 게 또 하나의 신의 또 한 수가 어떤 됐죠. 한 수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뭐 가사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 하여튼 나올 때마다 거의 뭐 이 평단 쪽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좀 아이고. 쑥스럽긴 하죠. 근데 네네네. 제가 또 한국 대중음악상 아, 선정이 그렇구나.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어려운 사이가 됐어요. 갑자기 어려. 정리를 좀. 갑자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갑자기 인터뷰하시는 분이 아유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네.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음악이라는 게 평론가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게 늘 정답. 그러니까 그게 꼭 칭찬만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가리온이 평론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지금까지 사실은 이센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해 앨범도 처음이었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으로. 힙합은 네, 네. 이거는 대단합니다. 왜냐면 아, 네. 아직도 그래미에 지금 힙합이 올해 앨범을 못 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저희도 충격적이었죠 당시. 말도 안 되잖아. 네. 지금 뭐 20세기 최고 아티스트 뭐 캔드릭 라마니 뭐 카니 네. 웨스턴이 해봤자 네. 아직도 올해 앨범을 못 받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 한국 대중음악상이 아, 참.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너무 그때 예. 근데 좋았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로는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네. 그런 한국 대중음악상이나 이런 데서 뭐 1집을 또 상 주고 2집 때도 또 상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매번 나오는 음반마다 어떤 상찬이 이어지는 거가 네. 본인들에게는 뭐 부담인지 뭐 혹은 뭐 한편으로는 이제 가끔 뮤지션들 좀 삐딱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있다 그러면 지나들이 뭘 한다고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네네.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 평단의 극찬이라는 부담까지는 아니고요. 게. 근데 원래 마음은 한 3년에 4년 정도 예. 혹은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에 3집을 내려고 했을 때는 되게 욕심을 냈었기도 했어요.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대중음악상에서 또 한 번 인정을 받고 아.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번 앨범은 그런 생각도 크게는 안 가지기는 해요. 아. 3집에서. 이번 앨범에서는 근데 뭐 저도 네. 비슷하긴 한데 네. 저는 근데 사실 애시당초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음악 좋아하던 성향이 되게 매니악하다 보니까 뭐 의도적으로 뭐 대중성 있는 음악을 피한 건 아닌데요. 그냥 제 입맛이 그런 막 이렇게 비주류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그런 것 보니까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야 제가 뭐 비주류를 좋아하고 이런 것과 뭐 그 비주류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의 사정을 사실은 뭐 알 바가 아니죠. 알 이유도 없었겠고 그때는 그냥 리스너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이 됐을 때 보니까 비주류 음악 씬에서 이 음악을 자기 뚝심 있게 지켜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들은 과연 뭘 먹고 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을 벗어나서 본다면은 뭐 가깝게는 일본 아니면 뭐 정말 메인 씬으로 가면 뭐 영미권의 시장들은 장르 음악가들도 정말 그 안에서 자기 음악이 뭐 아무리 뭐 스타일적으로 비주류라도 충분히 뭔가 그게 뭐 대중적 금전적 어떤 성공 그러니까 존재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확보할 있고 수 있고, 네, 삶이 유지할 또 수 되고, 있는, 네. 지속적으로 음악을 나올 수 할 있는 수 동력이 있는 되고, 그렇죠. 예. 최소한의 진짜 장치가 중요한데. 되는데 그게 없는 쪽에서는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뭐 저희 첫 앨범도 그렇지만 이후에 뭐 싱글이나 2집이 받았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만약 아예 없었다. 그런 것조차 없었다 했으면은 지금 되게 아마 둘 다 어두운 사람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이제 돈도 없는데 인정도 네. 못 받아. 그렇죠. 약간 아니, 과장을 하자면 아니요. 그렇게 근데 되는 그게 거지. 사실 네. 맞는 말씀인 게 저희가 만약 그걸 제외했을 때 과연 어디서 저희에 대한 뭐 그러니까 나찰이 그 얘기했거든요. 2집 나온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 저희가 이제 세계 분야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20대. 그래서 이제서야 뭔가 음악한 보람을 느낀다라는 인터뷰를 본인이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인터뷰 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저희가 이게 뭐 삐딱선 타서 막 뭐 삐져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없어요. 어디서 그런 걸 물론 저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요 음악 잘 들었습니다. 좋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음반이 됐건 공연 티켓이 됐건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감사한데 이제 그 외적으로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아까 제가 뭐 시장으로만 표현했지만 저희 스스로가 또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판매량일 거고 아니면은 평단이죠. 맞아요. 평단에서 어떤 평가겠죠. 네. 평단이 너무 무기력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나 진짜 요즘 뮤지션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아니요, 근데 제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개인의 어찌 보면은 욕심? 아니요 심상에 남았던 뭔가 하나가 네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가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5년 시즌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싱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집을 사실 그때 그 한량사에 있을 때인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뭐 그때 꽤 지금 3집 작업을 했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실제로 저희 트랙 작업했어요. 꽤 했고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싱글로 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싱글을 내놓다가 약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좀 뭐 어떤 피드백도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 뭐 우리 방향이 틀린 것 같아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희가 접고 그로부터 또 몇 해가 흐른 이제서야 이제서야 앨범이 나온 나왔잖아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때 저 머릿속에 사실 뭐 나찰한테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한켠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 싱글에 대해서 평단에서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만약 그랬으면은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미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중들 리스너들의 어떤 평가들도 중요하지만 평단은 또 다른 또 견지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관점의 네. 어떤 피드백을 줬을 좋든 때 나쁘든 평단만의 그렇죠. 관점이 또 있죠. 네네.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그렇지. 대중들의 반응이 이렇다 하더라도 평단에서 보는 관점에서 가리온의 이 3집을 향한 이런 싱글 어떤 방향성의 어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코멘트들이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건 아닌데 일 수도 있고 제대로 헛다리 짚은 건 맞구나 또 되는 그렇죠. 사실은 저희한테도 좀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이룬다. 아니 그 뮤지션으로서 제일 네. 제일 비참한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야,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았어. 아예 평단은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대중들은 무슨 왜 음악이 있다고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야? 훅 쭈그러든 거죠. 그렇지. 쭈그러들어서 야. 3집 접자 이렇게. 야, 이렇게 진짜 대가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때는 이제 막 혼자서 못내 이제 속으로만 그랬죠. 아쉬운 소리로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죠. 그 왜 그때 제목은 생각 안 나요. 이승환 씨랑 네네. 그때 정말 어려운 작업 하나 하셨잖아요. 발라드에다가 랩하기. 네. 나에게만 일어나는 네, 뭐 맞아요. 있어요. 뭐 네, 있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 맞습니다. 하면 네. 막 메타 나와서 막 네. 그때 들으면 되게 약간 오그라드는 저 장난 아니죠. 그게 그 형님이랑 작업했던 엄청 긴 코러스도 엄청 큰 네. 거기 100명 또 완전 이상의- 그 이승환 형님은 또 막 그 장인 정신 또 미쳤잖아요. 어마어마하시죠. 내가 그때 같이 인터뷰를 하신 거 봤는데 속으로 했지. 메타 형님 딱 봐도 늙었네. 저거 하나 하고 사람이 마음고생이 심했네. 저 선배 앞이라 웃기는 웃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승환 씨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예를 들면 내가 이 앨범을 뭐 김영대 씨가 평가를 하는 것 때문에 낸다? 개소리다. 다만 내가 했을 때 김영대 씨가 좋다고 평가를 했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틀리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한다. 네네네. 맞아요. 근데 딱 그 기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하는 말로 뮤지션들이 평론가한테 많이 드는 생각이 뭐 족가라 이런 정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의 왜 저기 떠 있는 왜 부표 같은 느낌은 그쵸. 줄 수가 예, 있지 예, 않는가. 저는 그리고 사실 그 기본적으로는 뭐 대중 또는 평단 또는 뭐 동료 뮤지션 다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로 어찌 보면 피드백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좀 어릴 때부터 좀 비주류나 매니악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럴 때 저가 주로 가이드 삼았던 게 이제 그런 평론 하시는 분들의 어찌 보면 뭐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뭐 음반에 대한 그렇죠. 평론도 하시면서 어찌 보면 가이드도 하시니까 네. 그런 데서 그분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맥락을 조금 제가 따라간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그럴 예, 수 그래서 있겠죠. 굳이 표현하면 저는 조금 더 평단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는 편이었어요. 원래. 근데 또 웃긴 게 힙합 쪽에서 이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해보면은 칭찬을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욕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계속 당연히 뭐 그런 사람들 그쪽 이제 평단에서 하는 얘기는 뭐 다양한 거지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칭찬할 때는 좋아하지 않고 부를 수도 있지 않아 그렇게서는 여기에서 이제 혹평이 나오면 아이씨 지가 뭘 한다고 이씨.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너무 재밌어요. 마음으로는 네네네. 너무 당연한데 네, 되게 저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게. 이상적으로는 네. 칭찬을 들었든 비판을 들었든 칭찬 속에서는 디스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칭찬하는 척하지만 아쉬운 점을 잔뜩 써놓고 아 맞아요. 예. 슈가 코팅만 잔뜩 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보면 안다고. 네. 본인들은 알고. 네. 근데 사실은 칭찬할 때 무조건 좋았다는 거는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살짝 속에 숨어 있는 가시를 못 본 거고. 그리고 비판을 해도 저는 그래요. 네. 비판을 해도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음악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게 평을 썼지만 별점은 내가 짜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욕심이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심전심 알아봐줬으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그런 문화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거 자체를 칭찬이냐 욕이냐의 개념으로 맞아요. 듣다 보면 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평단에 어찌 보면 활약 또는 에너지도 막 커질수록 또 뮤지션들한테도 서로가 막 주고받으면서 그럼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렇죠. 에너지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상호작용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새 앨범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좀 해볼까요? 아, 네네네. 아니 농담이고 3집 앨범 얘기를 어쨌든 뭐 네네. 이게 오늘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아유. 이번 앨범에 역시 또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것은 이제 그냥 저는 이게 이런 말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올드스쿨이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트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물이 가는 시점에서는 그렇죠. 올드스쿨이냐 아니냐는 너무 무의미한 구분 네,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시점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네. 붐베비냐 트랩이냐라고 네, 나누던 시점이 분명히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한동안 또 일리네어의 전성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되게 중요한 화두였었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뭐 붐베비 이미 한 바퀴가 두 바퀴가 돌았는데 그렇죠. 그건 그냥 나의 어떤 나는 뭐 추상이냐 뭐 나는 뭐 그런 장르의 문제지 않나? 네, 이제는 그렇죠. 완전히 네. 실제 미국에서도 힙합이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요즘 죽냐 마냐 막 이런 말 네네네. 나오고 근데 있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지만 쇼미더머니의 그 파도와 같은 열화와 같은 그게 이제 응원이 또 확 사라지고 확 나니까는 뭐 소위 말하는 씬에 있는 꽤나 베테랑급에 있는 래퍼들 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각각의 뭐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힙합이라고 친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예전하고는 달라졌대요. 훨씬 다양해졌대요. 맞아요. 과거에는 쇼미더머니가 있을 때는 쇼미더머니만 바라보고 이런 거 해야지 먹혀, 이런 거 해야지 먹혀 하다가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안 따르면 뭐 개구리인 거 네. 뭐 이렇게 되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새로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려고 하고 오히려 더 자기께 무엇인지 더 고민하는 맞아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저는 사실은 네. 1집, 2집 들었을 때보다 이번 앨범 들었을 때 그냥 쉬운 말로는 가리온의 그런 올드스쿨 힙합의 느낌이 전 너무 그냥 편안했어요. 네. 이번 앨범은
힙합의 거의 뉴진스가 아닌가. 아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뉴진스.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제목 뽑았어요. 힙합의 아이고. 힙합의 아니, 너무 뉴진스 세게 가리온 뽑으셨어요. 3, 가리온 3.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뉴진스가 그거잖아요. 되게 올드한 감각을 네. 현대적으로 그렇죠. 촌스럽지 않은 세련되게, 정도로 네. 세련되게 구사하는데 네. 저는 최근에 이제 헉피도 그런 네. 노력을 또 했던데 맞아요. 네. 예. 오히려 지금은 되게 마음이 편하다. 저는 이런 네. 음악을 지금 듣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네. 한국 가곡 듣는데 내가 여기서 이 음악들에 반응하는 것도 내가 별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치 뭐 네. 이거지라고 했을 때 그게 결코 내가 꼰대나 틀딱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 네. 아니 어떤 저는 그 말씀이십니까? 느낌이에요. 네. 이거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잘하는 거는 내가 제일 잘한다. 근데 가리온은 이거는 가리온이 제일 잘하는 네. 게 확실하다는 거를 이번에 네. 한번 아유. 너무 완벽하게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든 게 네. 이거가 이 표지가 사람이 이제 의도를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가리온이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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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체스판 속에.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네.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게임. 음. 또 누가 지배하는가. 음. 또 누가 이 안에서 변칙적인 기술을 또 쓰는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3번이 이제 체스나잇인데 네네. 나이트가 말 나이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나이트가 이게 가장 변칙적인 종이면서 네. 사실은 이게 제일 세지도 않아. 네. 그리고 이게 체스판을 흔들지도 않지만 네. 결정적인 수싸움에서는 네. 특히 교착된 국면에서는 나이트가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거를 본인이 또 대입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 해석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네네네네. 체스는 또 희생의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교착된 상황에서는 내가 일단 뭐 하나 던져줘야 네. 그 교환을 통해서 승부가 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체스라는 거 하나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은 게 아닌가. 아유, 맞습니다. 너무 해석을 멋있게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예, 아니,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이 체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이 앨범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제 디플로우가 디플로. 예, 예. 예. 이 친구가 항상 저희 팀, 그러니까 가리온이라는 팀을 이제 얘기할 때 뭐 상징되는 게 있잖아요. 저희 팀 이름 자체가 일단 말을 의미하는 네. 우리 말이고 그 이제 갈기만 검은 이제 백마를 가리온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예전 일집 가사 중에 이제 옛 이야기했던 뭐 그 제 verse에서 홍대에서 신조까지 깔아놓은 힙합 리듬으로 시작되는 제 verse에서 중간에 뭐 주말이면 체스판, 바닥에 맞아요. 비트르시랑 네. 판이라는 구절에서 이제 주말이면 체스판. 그게 이제 당시 마스터 플랜 바닥이 기억나시겠지만 맞아요. 체스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체스판 바닥에서 주말마다 저희가 거기서 랩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마치 뭐 세월이 지나도 이제 딱 각인이 돼 있죠. 그래서 마치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객석을 보게 되니까 높지 않은 무대지만 객석을 볼 때 어떤 때는 체스판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적을 때. 좋겠다. 어떤 때는 체스판이 안 같이 보여요. 같이 안 보이고. 근데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또 그게 주는 어떤 느낌이 있고 이렇게 보일 때는 또 보이는 게 주는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는 게 있었죠. 물론 제가 그때 이게 뭐 체스 게임 또는 뭐 이게 뭐 게임판 같구나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까지 인식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런 조각조각들이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제 디플로우가 제안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방금 해석하신 것처럼 이제 이 그림들이 맞춰진 거죠. 그러면서 가리온의 어찌 보면 뭐 활동 그간에 뭐 앨범을 내오고 그 앨범을 중심으로 또는 앨범 외적으로 여러 이제 삶의 모습들이 이 체스판 안에 인생과 같다. 맞아요. 매 순간이 선택이고 승패가 있고 또 패하더라도 또 게임은 다시 계속 이어지고 또 이런 모습들이 그 내가 플레이어인지 내가 말인지 그렇죠.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믿었던 패가 또는 내 전술이 그렇지. 또는 생각지 못했던 상대의 전술이 모든 게 다 끝났다 싶을 때 역전되거나 반전됨이 반전되기도 너무 그냥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훌륭하게 이제 디플로우가 잘 그림을 매칭을 해준 거죠. 나철 씨는 디플로랑의 작업은 이번에 사실은 정말 뭐 이번 앨범의 키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큰 그림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고. 되게 재밌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친하거든요, 진짜. 다 알잖아요. 네, 너무 잘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딥플로우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딥플로우의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의견들이
뒤에서 부감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메타인지가 객관적인 눈으로 아 그렇지 내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꽤나 많은 순간에 뭐랄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흔들거릴 때 딱 디플로가 잡아서. 딱 잡아서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딱 하는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터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편하고 행복한 작업이었다. 너무 편해요. 네네네. 느껴질 정도로. 네. 네네네. 진짜로. 그냥 거의 뭐 네.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윙크 한 번만 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거의 음악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오. 진짜로. 네, 네. 너무 편했고 네. 뭐 딥플로우, 뭐 킴루츠 그냥 네. 그냥 가리온을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네네. 연상되는 그런 사람들 뭐 콰이엇 뭐 네. 콰이엇 이런 사람들의 비트메이커들. 어울림 네. 자체가 네네. 너무 또 자연스럽고 네. 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네. 이번 앨범을 이렇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주제 의식이랄까. 그러니까 이건 궁금한데 네. 그 디플로우와 어떤 사운드적인 방향성이 먼저 세팅이 됐어요? 아니면은 이번 앨범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네네네.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먼저 조금씩 모아지면서 만들어졌나요? 뭐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건 이제 사운드가 먼저인데 네. 물론 그 전에 음. 사실은 디플로라 만나기 전에 저랑 나찰은 먼저 어떤 이야기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제일 단초였어요? 처음에 나눴던 얘기. 맨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내는 앨범에다가 또 나찰은 또 본인의 자녀까지 걸면서 되겠다 했으니 그만큼 큰일이야. 뭔가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하지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저도 씬에 대한 뭔가 뭐 갈증 또는 뭐 제가 이해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는 그 씬이 그러니까 그 제가 또 말씀드린 씬은 단순하게 힙합 씬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씬에 대한 댓글에 올라올 것 같아. 씬 성애자. 그럴 수 있어요. 예. 신성애자. 김영대랑 메타랑 둘이서 씬 얘기만 2시간을 한다고. 근데 어쨌든 바라보는 씬에 대한 것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키워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언더그라운드 리빌드를 해보면 그렇죠. 어떨까. 예. 그래서 한번 아, 너무 멋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이게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감히 뭐 지금의 언더그라운드가 없고 무너졌고 망가졌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씬 안에서의 언더그라운드도 다채로워야지 사실 그 언더그라운드라고 불릴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언더그라운드를 공간의 개념으로만 볼 수도 없지만 동시에 이제 그 저희가 뭐 어떤 개념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막 이렇게 다채롭게 있나라고 생각할 때 그냥 우리도 그런 언더그라운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온의 음악이 지금 시대의 어떤 트렌드와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시대적으로 물론 그렇게 불려줘도 되지만 올드스쿨 끝 이미 퇴물 끝났고 돌아와서는 안 될 먼지 쌓인 다시 끄집어낼 필요 없는은 아니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그라운드라는 공간 안에서는 또 한 포지셔닝이 될 수 있는 네. 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음. 저희랑 같이 발 맞출 수 있는 뭐 세대를 떠나서 그런 분들하고 한번 뭔가 다시 한번 재구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처음엔 컨셉이었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가 뭐 직접적인 뭔가 직설적인 표현들로 가련 3집에서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좀 저는 이것도 좀 너무 훨씬 비주류적인 성격이라 훨씬 예, 작가주의적으로 적으로 꼬으려고 해서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제가 이거 어쩌지? 예, SF 소설을 하나 썼어요. 예. 이 예. 설정집 글을 같은 썼어요. 거를? 예, 네네네네. 설정을. 그래서 원래 가련 이 집도 나름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너무 진지하시니까. 그렇게 안 진지한데 음악 하실 때만 이러세요. 네. 평소에는 되게 수더분한 느낌이잖아요. 네, 네. 되게. 근데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그냥 뭐 저 우주 공간을 헤매고 있는 그 동면된 상태로 에일리언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정은 이거죠. 마치 혹성 탈출이랑 비슷해요. 오리지널 혹성 탈출. 그러니까 시간 돌아보니까 시간이 이미 그런 거죠. 네. 또는 이제 이미 원래 있던 행성은 이미 돌이킬 수 그렇죠. 없이 황폐화됐어요. 파괴가 황폐화 됐고 됐고, 그리고 저희는 우주를 탈출을 떠돌고. 해서 떠돌다가 네, 네. 새로운 행성에 불시착을 했는데 우리가 알던 곳과 다른 곳인데 비슷한 거죠. 뭐 얼추 근데 연결이 되네요. 네네 그 얼추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어찌 겪게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왜 리빌드를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담고 싶었던 거죠. 아 마치 내가 원숭이가 된 느낌. 그렇죠. 아니 거기서 실제 원숭이 취급 그렇죠. 네. 당하잖아요. 네네. 뭐 쟤네들은 말할 줄 아네. 네네네네네. 아, 사실은 그렇게 듣고 썼어요.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써서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와 만나서 이런 컨셉이라 해서 제가 텍스트를 줬는데 디플로가 아 물론 이렇게 차갑게 하지는 않았고 형 이거 하려면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앨범 안 나와 제 딸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앨범 못 내요. 이거는 이렇게 구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네, 절대 안 알겠습니다. 돼. 하고 깨끗하게 걷었죠. 그거는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걸지도 몰라요. 네네네. 아이돌들은. 네, 아, 근데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네네네. 되게 네. 오히려 그래서 디플로우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제작이 된 앨범인데 그래서 이 앨범이 이렇게 끝나가지고 오히려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럼 그건 4집대? 라는 게 생긴 거. 미련은 또 약간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앨범에서 네. 라는 어. 느낌도 있고. 오. 예. 아 그렇게 또 시작이 됐고. 네네. 그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게 오늘 이제 좀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곡에 대한 어떤 각각의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저는 뭔가 이 떠난 자와 남은 자 어. 가사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주제 의식이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특히 이제 우리가 또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다 그쵸. 보니까 네. 이쯤 되면은 이제 내가 여기에 계속 있는 이유 맞습니다. 있어야만 하는 이유? 네네네네. 그거를 당연히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실은 이제 그 이유가 없으면 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라는 네. 또 근본적인 약간 존재에 대한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맞죠. 네. 뭐 제가 계속 이거 하는 거는 뭐 시중일관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뭐 그런 게 있죠. 뭐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경우에는 조건 실건 해야겠죠. 그게 이제 뭐 제가 하는 일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분야마다 난 사실 내 직업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참 보수가 좋아서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생계 가족의 어떤 부양을 하기 위해서라는 또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보수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어떠한 뭐 그 안에서 자아 실현이 된다든가 일을 통해서 또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보수랑 상관없이 또 열심히 하시듯이 저 역시도 뭐 이 음악 활동을 통해서 뭐 노골적으로 말했을 때 뭐 풍족한 삶을 제가 뭐 재화를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저한테 그건 실패야. 그건 성공이 아니고 그건 뭐 너가 잘못 이 길을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일말의 느낌도 준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아예 이 음악과는 상관없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사실 나이로 쳐도 되게 늦게 시작한 거죠. 그렇죠. 20대 중반에 랩을 그렇죠. 시작했어요. 따지고 보면은. 26 네. 이때 처음 랩 가사 쓰고 녹음 시작해서 지금 50이 넘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나이까지 이거를 뭐 때문에 하는 거지? 하면은 전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저한테 주는 즐거움이 절대적이에요. 예, 이 재미는 뭐 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제가 놓칠 이유가 없죠.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행복 추구잖아요. 네. 저한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죠. 저 형의 21살 때 메타 형을 만났고 이게 직업이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한 6, 7년 정도가 흘러갔고 그리고 1집이 나왔고 여전히 음악으로 경제활동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뭐 재밌어서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운명? 어느 순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도 이것 외의 것이 생각이 안 그렇지. 나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재미의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좀 그냥 너무나도 그냥 깊이 그냥 빠져 있어요. 여전히. 예. 모든 게 다 힙합 혹은 랩으로 시작이 돼서 그걸로 다 기결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힙합 얘기만 3시간 하고 앉았으니까. 진짜. 네, 그게 가능하다는 예. 게 그게 예. 열정인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어떤 사람이건 그런 거를 인생에서 찾게 되면 그거 놓치기 싫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물어보려고 한 거기도 하지만 음악적으로 네. 음악적으로 봤을 때 이번 앨범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의 래퍼로서
이 힙합 씬에서 내가 여전히 존재했을 때 내 존재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 고민이 때로는 자조적으로 아, 네, 맞아요. 내가 특정 벌스를 갑자기 네네네. 생각은 안 나지만 네네네. 어떤 때로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압니다. 네. 쉽게 말하면 때로는 나 스스로를 퇴물이라고도 말하지만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네.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어라고도 말하고 싶은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구체적인 트랙이 이제 블런더 같은 곡에서 블런더 네. 맞아요. 예. 앞에 두 소절의 훅에서는 우리가 틀렸다. 내가 부족했고 우리가 부족했으며 뭐 그 말해. 나는 부족했어. 하지만 벌스 3에서는 아니야. 우린 확실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반전적인 장치를 넣었는데 블런더뿐만 아니죠. 뭐 모노크롬도 좀 존재에 네. 대한 네, 고민이라고 네. 저는 보고 네네네네.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어찌됐건 저희가 듀오로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 장르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뭐 감히 그냥 조금 이정표 같은 걸 남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 래퍼가 지금 몇 살까지 갔지? 이렇게 쳤을 때 50대의 가련이 있었구나. 이 얘들은 어떻게 했지? 그때 당시 얘네들의 음악은 뭘 얘기했고 또 어떤 스타일이었지? 라는 것들이 뭐 전부 다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부 누군가에게는 조금 부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들어있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가사적으로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저는 두 가지 다 페이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불안감도 당연히 맞습니다. 실제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이런 음악을 이 시점에 했을 때 속된 말로 뭣도 모르는 애들이지만 와서 멜론 막 이런 댓글 창에 예전에 제 솔로 앨범 내실 때도 막 그런 거 보면 진짜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뭐 네네네. 진짜 뭣도 모르는 것들이 네네네. 뭐 메타 랩 개구려 막 이런 말 할 때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네. 네가 음악을 뭘 알아?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나도 그럼요. 있는데 네. 그런 동년배이자 같은 이제 출신의 사람으로서 네네. 너무 이게 너무 짜릿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야 니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네. 그래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네. 우리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제일 잘해.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앨범은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곧 50살인 거고 50살이 그러지 넘었는데 마라. 나도 같은. 근데 또 한 번 저를 좀 찾은 느낌이에요.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훨씬 더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확신의 개념으로 작업을 했고 녹음 상황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앨범 작업을 하면서 또 한 번 생각했던 게 뭐 아까 저희 MBTI 얘기도 했지만 진짜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됐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보니까 네. 일부러 그렇게 배치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앨범 아티스트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좀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전달돼야 되는 건 앞쪽에 배치하고 네. 예, 맞아요. 음악적으로 내 개인적인 취향을 다 폭발하고 다양하게 펼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좀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요건 좀 아쉬우거나 둘이서 봤을 때 한 사람은 요건 그래도 좀 덜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뒤로 배치한다고 저는 맞아요.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스킷을 네. 그 예, 기점으로. 중심으로 네, 싹 하려고 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는 되게 네. 각 잡고 맞아요. 가리온 막 이렇게 네, 하다가 네. 스킵 딱 하고 나니까 맞아요. 마치 옛날에 있었던 비트 꺼내갖고 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좋은 말로 네. 창피함 없이 맞아요. 네. 이게 왜?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갑자기 생각이 나 그 숫자로 돼 있는 0140. 네. 그런 거 들었을 때도 제가 네, 킴누츠나 막 이런 맞아요. 비트 나올 때마다 제가 네. 또 이러고 막 역시 덕화여시야 막 이러고 근데 그런 뒤에 곡들이 그런 의도가 네,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 딱 스위칭 되게 그 중간에 이 트랙 배치도 디플러가 엄청 고심해서 정말 와. 저희가 마지막 저 음원사 쪽에 넘기기 직전까지도 고심했어요. 네. 엄청 배치를 바꿔서 이렇게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한테 이제 컨펌을 위해서 형님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라는 걸로 저희도 모니터 해보고 또 이제 또 바꾸고 했지만 그렇게 이제 저희하고 소통하는 횟수만 해도 꽤 됐단 말이죠. 바뀐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한테 소통 안 하고 혼자서 얼마나 이 시뮬레이팅을 했으면 막 다 뒤섞어서 조합해서 듣다가 내린 최종 순서인 거죠. 대단한 이번 그래서 앨범 만들면서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은
디플로우 형. 형 고마워요. 형님이 진짜 고마워요, 형님이. 와, 타짜예요, 타짜. 타짜 진짜. 타짜예요, 어. 타짜. 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제 재밌는 제가 네. 그 인터뷰가 뭐 길게 우리가 녹화는 했지만 네. 또 재밌는 코너 안에 코너를 좀 해볼 아, 텐데 네네네. 진짜 이건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 앨범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둘인 의도와 노력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네네네네. 야 이거 잘 나왔어라는 곡 하나랑 네, 네. 아 이거는 진짜 잘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이거는 좋은 버전이 나올 수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이번 앨범에서. 요번 네네. 앨범에서. 일단 가장 만족스러운 트랙부터. 가장 그냥 만족스러운 그냥 내 취향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체크메이트를 체크메이트. 좋아했어요. 약간 그런 좀 슬로우 쎄하면서도 템포의 좀 드라이한 거기에 이제 느낌의. 그 뭔가 좀 R&B 보컬도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제가 막 이전에 어떤 랩했던 트랙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사실 체크메이트요? 아닌- 네, 체크메이트. 오케이. 네, 그 따마랑 따마랑 한 거? 13번. 네, 네. 13번. 근데 이제 네. 거기서 저도 평소에 하던 것과 좀 다른 이제 약간 이제 트리플렛도 쓰고 맞아요, 좀 다르죠. 네, 예. 조금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게 나와서 만족스럽게 나왔다. 네, 그걸 저는 일단 꼽고 아 싶고 이거 재밌네요. 네, 그리고 그럼 나차를. 하나씩. 저는 블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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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블런더가 왜 그러냐면 모든 곡 중에서 가사 써야지 해가지고 하자마자 거의 진짜 채 15분 20분 나한테 뚝딱. 쫙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의 평가인데 가장 완벽하게 MC 메타의 느낌과 나찰의 느낌 딱 갈리는 그래가지고 그 밸런스가 너무 좋은 맞아요. 네, 그런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블런더가. 들어요. 네. 아 근데 블런더는 네. 가사가 엄청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근데 그래가지고 후기에서 그걸 딱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블런더만 몇 번을 들었던 것 같아. 그다음에 이건 조금 아쉽다. 네. 조금 아쉽다. 예. 그 뭐 저는 이제 확실해요. 확실한 게 실제로도 저희가 녹음까지 했다 엎었던 곡이에요. 아예 정식 녹음했다가 네, 뭐죠? 마지막 곡 3. JK랑 피처링했던. 물론 새로 엎어버리고 다시 녹음한 게 만족스럽지만 왜냐면 거의 이제 끝 부분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엎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미 다 끝내놓은 걸 그랬죠. 엎은 거니까 시간적인 네. 저희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완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엎었으면은 이제 네. 분명 어느 정도까지 또 갔는데 그렇죠. 완벽한 그림까지 못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참 마지막 트랙이고. 저는 메타 형이 좋다고 했던 체크메이트가 체크메이트. 저는 마음에 안 돼. 제 벌스가. 네. 왜냐면 그동안 정말 공들여서 연습 혹은 공부했던 그루브 감각이었거든요. 이게 뭐 더블 타임에 흔히 말하는 트랩 기반의 리듬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고 정말 잘 해오고 있었는데 그거에서 만약에 시간을 한 번만 더 준다면 하나도 안 바꾸고 이거보다 한 10배는 잘할 자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녹음하지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제 생각일 뿐이지 이런 얘기를 이제 디프로랑도 했었는데 형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너무 용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뭐 후반 작업에서 믹싱에서 혹은 편곡에서 형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근데 그래도 한번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는 약간 이제 뜀틀에서 네. 3회전 반이 착지까지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네네네. 그냥 뭔가 어딘가 그렇죠. 아쉬운 거지. 근데 네. 남이 봤을 땐 3회전만 잘 그렇죠. 돌았는데 그러니까 대세 지장 전혀 없는데 진짜 없어. 대세 원래 디테일은 대세는 아무 지장이 없는 맞아요. 경우가 네. 네, 많은데 맞아요. 자기만족인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이런 거 좀 해볼 거. 그러면 이번에는 네. 3집 앨범까지 포함해서 네네. 근데 물론 이러면 이제 가수들은 전략적으로 3집 앨범 곡을 많이 넣긴 해. 근데 그 상관없고 네. 나에게 있어서 좀 가장 할 말이 많아서 음.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주관적인 가리온 베스트 3. 아, 네네. 가리온 정규만 네네네네. 뭐 오. 저거 그 불안당가 빼고 그런 거 빼고 아, 네. 그러니까 네. 가리온 음반에서 가리온 음반에서 네네네. 세 곡씩만 그럼 아, 생각할 네.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곡씩 가볼게요. 나철 씨 먼저 해보세요. 저는 이 집에 있는 수라의 노래. 수라의 노래. 네. 수라의 노래. 이유도 짧게. 짧지가 않은데 근데 해보세요. 길게. 일단은 처음으로 해외 프로듀서한테 받은 비트였습니다. S1 네, 심볼릭 1이라고 해요. 스트레인지 프루트 프로젝트의 카니의 네. 파워. 맞아요, 맞아요. 어떤 맞아요. S1 비트를 받자마자
머리에 전혀 어떠한 악상 혹은 래핑 리듬이 아무것도 안 떠올랐어요. 그냥 여기에 제이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커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스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으로 느껴서 이거 절대로 이제 뭐 그 시절 혹은 지금 시절의 비트 메이킹의 수준을 논하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 그루브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언어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그럴 수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나 땡겨야 되나? 밀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곡 같은 경우에도 작업이 한 3-4개월 걸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루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극단적으로 한번 들어갔던 원단 그루브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더 이게 음악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살짝 말씀드리면은 비트의 그루브와 샘플의 그루브 혹은 연주의 그루브가 너무도 다른데 그렇죠. 공간이 이만큼 열려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한국말로 랩을 하니까는 너무 구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알았지? 나 영어 써야 되나 뭐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뉘앙스적인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음악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던 트랙이라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할 때도 제일 좋아해요 저는 혼자 신나서 막 날뛰는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메타님은 네, 저는 짧게 소문의 거리. 소문의 거리. 네, 소문의 거리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프로듀싱했습니다. 깔끔하네요. 야 이런 거 깔끔해. 이런 거 깔끔해. 네. 뭐 부연하자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힙합 곡들은 다 브레이크 비트가 있잖아요. 비트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곡은 비트가 없습니다. 비트가 없고 기타와 비트박스와 그리고 박수 소리와 뭐 숨소리 이런 그 곡을 프로듀싱 할 때 의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통상 보통 이제 힙합 트랙 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피해 가보자. 그죠. 해서 뭐 기타 그쵸. 룹을 이제 제가 연주자를 통해서 받아서 재배치를 해서 시퀀싱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고 그 위에 뭐 되게 보컬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어찌 보면 가리온의 상당히 반대급부의 가리온 스타일의 반대급부에 있을 법한 그렇죠. 그런 스타일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고 네. 스튜디오에서도 저희끼리 막 들어가서 막 마이크에서 박수도 치고 숨소리도 막 넣고 이러는 게 그냥 랩만 하다가 그런 재미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 그 의외로 아티스트들은 그 재밌었던 작업을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객관적으로 뭐 랩을 잘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그렇죠. 줬다거나 맞습니다. 나를 개고생에 네. 빠뜨렸다거나 네, 이런 맞아요. 거 네. 소문의 거리가 맞습니다. 그런 곡이었다. 네네네. 네, 나차 씨로 다시 가볼게요. 두 번째 곡. 한참 3집에 대한 당금질을 할 2016년도에 나왔던 곡인데 금기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왜 금기어. 그러냐면은 원래 그냥 말이 좀 거칠기는 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일단은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섞어서는 욕을 하지 말자가 있거든요. 왜냐면 외모도 거친 느낌이 있어서 감정까지 섞어서 욕을 하게 되면 너무 진심 같잖아요. 네, 너무 무서워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편인데 그래서 어떠한 곡에도 저는 욕을 한 번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금기어라는 제목이 나오면서 메탕이랑 했던 얘기 중에 여기다 개쌍욕을 해보자 한번.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금기를 깨보자. 네. 그러면서 그 쌍욕도 그냥 쌍욕이 아니라 영어 쌍욕을 해보자 뭐 이런. 가리온이 영어로 거의 그냥 쌍욕을. 대나무 숲을 하나 만든 거야. 그렇죠. 그리고 감정 완전히 실어가지고 가사 써버리고 제대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네거티브한 감성으로 쓴 것 중에 그 최고지 않았을까? 그거 하고 나서 네. 나 안에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아니면은 오히려 됐네, 뭐. 오히려 반대로 저는 좀 평온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예. 우리가 MBTI가 같아서 네. 이해가 충분히 돼요. 한 번은 근데 진짜 네. 하면서 아, 하고 예. 싶은 거를 네. 한번 했고. 네. 네, 메타님은 그 이 집에서 되게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별로 회자되지 않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소망한다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제 근데 좋아하는 사람 꽤 그 엄청 나는 많죠. 소모하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저희 트랙에 소위 말하는 히트곡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회자되는 데 비해서 많이 있는데 그 곡도 역시 저한테는 재밌는 시도를 했던 곡이라 제가 이제 verse 1을 쓰고 나찰이 verse 2를 쓰고 verse 3를 제가 다시 이제 랩을 하는 형식인데 그게 이제 verse 1을 역으로 뒤집어서 뱉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시도가 뭐 제가 최초로 했다 이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사실상 요즘은 좀 그게 덜하긴 한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예전 이제 래퍼들은 되게 그런
뭐랄까요, 막 그런 실험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뭔가 해체를 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뭐 문학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되게 네. 래퍼들이 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걸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지금 얘기했던 이 순서를 뒤바꿨었을 때 이걸 뭐 아마 제가 전문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까먹었는데 마치 그림도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있죠, 그림처럼 있죠. 예, 네. 그런 용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랩 가사도 뒤집어서 뱉었을 때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도 뭔가 어색하지 않고 하지만 이게 사운드적으로는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 단순하게 리버스가 되는 게 아닐 테니까라는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나름 뭐 물론 이제 100% 흡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 할 때 저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고 이게 이제 마치 혼자서만 이제 해놓고 저도 막 처음엔 티를 안 냈죠. 일부러 뭐 나한테 야 내가 거꾸로 한 거야 뭐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해놓고 알아챌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그냥 몇 분만 얘기하시는 정도로 예. 보면은 나름 근데- 재밌게 네. 했던 근데 곡이에요. 보면은 메타님이 좀 그런 네네네. 욕심 같은 게 가끔 있어요.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그래갖고 있어요. 뭐 네. 아무튼 뭐 사투리 랩도 그렇죠. 성부자, 네, 뭐 뭐 국악기야, 끝말잇기 랩도 했고 그 뭐 수미상관도 맞아 있고. 맞아 예. 그거 끝말잇기 랩이라고 하는 네. 거그 계속 그 막 맞아요. 끝 그 말로 말을 또 그다음 계속 네, 이어나가는 그다음 문단에 뭐 첫 번째 예, 말로 그런 쓴다든가. 것도 많이.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가리온의 뭐 철학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블랙스 출발 지점도 그랬고 한국어로 어쨌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의 배리어를 부신다고 하는 게 가리오는 가리온의 방법이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또 아까 뭐 단어 얘기하니까 네네. 저 예전에 그 카페에서 상수 카페에서 피타입을 만났는데 아. 우리 지프 씨가 노트를 보는데 막 단어를 막 해체를 막 아유, 맞아요, 여기다 맞아요. 다 붙이고 아유, 거기 저기다가 무서운 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아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네,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네. 이런 뮤지션들의 생각을 아시면 너무 네. 음악이 또 재밌게 들려요. 이제 마지막 곡 마지막은 베스트 3의 마지막. 그러니까 도합하면 베스트 6가 될 것 같아요. 네네. 3집에 있는 0140. 너무 좋아요. 네. 예. 너무 좋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헤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저희가 음악을 했던 시대는 힙합의 가사가 문학적이고 시여야 되고 때로는 뭐 현학적이고 좀 있어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으로 가사를 썼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리고 그리고 같이 써야 될것 같고 네네네네네. 왠지. 그리고 그 작법이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항상 실패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는 걸까 했는데 이번 3집에서 0140 같은 경우는 꽤나 앞쪽에 작업이 된 건데 당연히 이제 딥플로우의 요구도 있었고 되게 소소하게 형들의 이야기를 그냥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한번 써보는 건 어떻냐라고 맞아요. 해놓고 사실상 만족이 될 만큼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거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제 랩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냥 씩하고 웃었어요. 네. 그 그랬을 것 느낌이 그 행복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그래- 행복한 노래.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앞으로의 가사 작법이 꽤나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도 들었던 곡이라 가지고 아, 예. 이게 이렇게도 네. 되는구나. 네. 이런 이렇게 느낌이 좀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였네. 좋은 거네 또.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곡이네요. 나 진짜 차에서 아마 밤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 나 울 뻔했어요. 노래가 네. 나의 F적인 감수성을 근데 그 말씀하신 또 저희 그 최근에 이제 기자분 한 분이 또 저희 세대예요. 누구죠? 그 저기 우리가 자를 테니까 말하세요. 뉴시스 기자분 이재훈? 네. 아, 그분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좋은 분이 울컥해가지고. 울컥 맞아.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솔직한 내용이기도 네, 하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청춘과 힙합 인생이 맞아요. 예, 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예, 곡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가리온만이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아유, 들어요. 그러니까 샤만이 할 수 있었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 곡이네요. 아, 네. 그러면. 저도 3집 곡으로 저는 해빙 첫 번째 곡. 네. 이것도 0140이랑 또 다른데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뭔가 네, 네. 좀 저는 이제 이 곡을 베스트로 꼽은 이유가 이제 사실 해빙보다 먼저 소절 작업을 했던 곡은 딴 곡이에요. 그 키비츠의 소절을 원래 제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킴노츠 곡은 비트를 듣는 순간 저희가 이제 사실은 디플로우가 비트 초이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가사 쓰시죠가 아니라 쫙 비트팩을 풀어서 저희한테 주고 누구인지 이름을 안 썼어요. 누구 비트인지를. 그러니까 이름표를 다 가린
마치 뭔가 쫙 퍼즐 조각을 던져놓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오기 이런 식인 거죠. 그냥 그림만 보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듣고 이 곡 좋아 이 곡 좋아 하고 각자가 예를 들면 10개씩 꼽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짠 했는데 거의 다 비슷한 걸 고른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곡들이 쭉 나왔을 때 그중에 1번 1번이 트랙을 뭐였냐? 동시에 딱 지목한 게 해빙이에요. 그냥 김노주 이건 그냥 무조건 가련 그래요. 3집의 네. 문을 여는 트랙이 될 수밖에 없다 네. 해서 근데 이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는 제가 다른 거를 먼저 썼지만 그 다음에 해빙 작업을 들어갈 때 제 첫 라인이 이제 뭐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면 도망치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가 힙합에서 도망칠 일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계속하는 이유가 제가 재미를 느끼고 저한테 이게 행복이니까. 근데도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면 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최악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저 스스로가 뭐 어찌 보면 되게 약한 표현처럼 문을 연 거지만 여전히 있고 우리에겐 최악은 없고 뭐 저희 얘기할 때 그런 것 얘기 이렇게 많이들 해주셨잖아요. 예전에 들면 뭐 한국어 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가사에도 직접 나왔지만 뭐 최전선이었다든가 뭐 아니면 뭐 우리 쪽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뭐 시초 뭐 이런 얘기들 뭐 처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저희의 어떤 그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냥 저희는 최후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계속 뭔가 남아있는 이 가리오는 팀으로서의 어떤 음악을 갖고 그래서 저는 해빙이 그런 새로운 또 뭔가 저희의 챕터를 여는 측면에서 예, 가장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베스트. 제목도 너무 상징적이고 네네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공백 아닌 공백에 대한 네네네. 그렇죠. 변명 아닌 설명도 있었어야 됐고 네네. 그렇죠. 첫 곡으로 쓰면 완벽했다고 네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아,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아이고, 예. 너무 근데- 재밌게 얘기했어요. 예, 너무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 역전의 용사들을 만나.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정말 그 푸른 굴에서 푸른 걸 향식장. 그냥 음악만 네. 들은 거죠 그때는. 그쵸. 그렇죠. 네. 저희도 음악반 제가 들었었죠. 또 CD를 막 팔고 다녔어요. 아, 그때 그래요? 인터넷을 먼저 아, 시작해서 그러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CD 나우라고 네. 기억하세요? 아, 네. 알죠. CD CD 나우에서 네. 제가 그걸 엄마 신용카드로 네, 네. 제가 장사를 했어요. 네. 와. 저희 쪽에도 그 보따리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 뭐 저기 뭐 스카페이스 3집인데 네. 이게 내가 상하를 맞아요, 본 맞아요. 아저씨보다 몇천 원 싸게 줄게 막 이런 시절인데 그런 사람들이 30년이 흘러서 네. 누구는 정말 40대 후반 50대 나이에 또 3집 앨범으로 아이고. 번제를 과시하는 래퍼와 네. 또 아재 평론가가 이제 돼서 또 한 명은 또 이제 또 케이팝 이야기를 하는. 예. 아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튼 너무 많은 또 세월과 음악과 뭐 인간과 추억을 다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일단 가시기 전에 네네.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앨범 2장을 네. 저희가 1, 2부로 올라갈 거예요. 음. 근데 1, 2부로 이 3집 앨범에 두 분의 사인본을 오, 네네. 이벤트로 선물을 네. 드릴 테니까 두 분의 소중한 사인 CD를 네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1, 2부, 2부 한 명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꿀이죠. 예.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예. 어떠셨어요 오늘? 아유, 저는 진짜 아까 표현 중에 나왔던 역전의 용사처럼 전의 영상.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것도 오늘 많이 알았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이제 또 그 어찌 보면 저희의 이제 중요한 지점에 또 계셨던 같이 예. 근처에 있었어요. 근처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재밌게도 시간이 지나서 또 뭐 음악을 하고 또 음악을 평가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는 데서 만났는데 어쨌든 음악 안에 있다는 맞아요. 사실에서 예. 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뭐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는 인터뷰할 때 초반 한 30분은 좀 버겁거든요. 예, 그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인터뷰는 그게 전혀 없이 한 2, 3분 만에 그냥 오래된 친구를 만난 맞아요. 것처럼 편하게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아니 저는 우리 네. 우리 나차리가 동갑인 줄을 아, 오늘 그러니까 또 이제 친구죠. 친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아주 반가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저희끼리 뭐 웃고 떠들었지만 네. 우리 디톡스가 내세우는 바대로 여러분들께 또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힐링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즘 시국이 워낙에 엄혹하니까 네.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이 대화를 통해서 잠시라도 여러분께서 힐링이 되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대화의 즐거움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시키는데 괜찮습니다. 네, 친구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그 조태꾸알 네. 김영대 스크루브뮤직 네. 조태꾸알을 네. 한번 해주시면 저희 박수 네. 치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네. 김영대의 스크로브 스크로브 뮤직. 뮤직. 좋아요. 구독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좋아요 먼저 하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조태꾸알 이겁니다. 아 그래서 조태과요. 예. 다시 하자. 네. 자 김영대 네. 스크로브 뮤직. 뮤직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조태꾸알.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아 그렇게구나.